안녕하십니까. 진로 설계 공모전에 참가한 지질환경과학과 신현욱입니다. 진로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며 계획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목표 직업과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3 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으며, 대학생이 되며 대학 입학이라는 눈앞의 목표가 사라져버리자 뭘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했으며 군 복무 동안 저에 대해 파악하고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틈틈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녁 후에는 교수님과 상담을 하거나 취업 전략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며 저에 대해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고 실내 근무와 야외 근무와 조화를 이루는 걸 좋아하는 저의 최종 목표는 광상을 발견하여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며, 큰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론 한국석유공사의 EMP 직무로 취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중간 단계인 한국석유공사와 EMP 분야에 대한 발표입니다. 저의 목표 직무인 EMP와 목표 기업인 석유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EMP란 직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EMP는 Exploration and Production의 약자로 석유를 탐사 및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석유 탐사는 야외 지질 조사, 탄성파 탐사, 시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탄성파 탐사를 통해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질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실험실 지향적인 측면과 야외 지향적인 측면이 어우러진 학문이며, 이 부분은 저에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EMP라는 분야 또한 지질학의 저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싶은 저에게 석유를 탐사하는 직무의 특성상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목표로 삼은 기업인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과거 2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며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전략적 비축을 위해 설립된 공사입니다. 현재 석유 공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비축기지를 짓고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EMP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론 한국석유공사에 입사하고 EMP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역량을 학문적 역량, 업무적 역량, 인성적 역량 총 3가지로 나누어 구분해 보았습니다. 학문적 역량입니다. 우선 석유 탐사는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탄탄한 전공 지식이 제일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지금도 영어 실력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질학 지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구글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후 취업을 하거나 취업 이후 EMP 분야 직무를 수행할 때도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어 또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지식은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채워나갈 것이며, 교환학생과 교환학생 준비를 위한 토플 공부도 영어 실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적 역량입니다. 탐사 지역을 분석하여 어떤 방법의 탐사를 진행해야 할지, 또 다양한 탐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지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분석력은 자원 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역량입니다. 분석력은 지질학을 함에 있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왜 이렇게 되었고 어느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얻으려 노력하며 분석력을 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적 역량입니다. EMP 분야는 자원을 탐사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현장은 아무래도 갖가지 위험 요소가 포진해 있을 것이고, 경험이 쌓이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태도와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은 군 복무를 하며 내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임무를 하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의 무게를 잊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대학생활 내내 지켜나갈 지속 목표와 각 학기의 시작인 3월을 기점으로 각 연도마다 달성할 연도별 목표로 나누어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속 목표는 철저한 전공 공부, 지속적인 영어 공부, 그리고 체력 관리하기입니다. 전공 공부와 영어 공부는 현재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관리, 추후 취업 준비할 때 필기 시험, 그리고 입사하고 난 뒤 직무를 수행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신경 쓰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공 공부는 강의를 듣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EMP 분야에 필요한 전공 과목 위주로 짜놓은 지금 보시는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 강의를 수강할 예정입니다. 영어 공부는 현재 구글링 할 때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토플 공부, 교환학생 등을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력 관리는 제 직무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직무가 아니기에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며 기본적인 자기관리의 일환이기에 틈틈이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의 목표입니다. 2021년 겨울방학에는 2023년도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위한 토플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피킹과 라이팅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며 목표 점수는 80점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90점까지 도전해보고 싶지만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토플 공부는 겨울방학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대학원 선배님들이 야외 지질 답사를 다니시는데 허락을 구하고 야외 답사에 함께 참여하며 직접 지질학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말에 활동할 한국석유공사 SNS 서포터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의 계획입니다. 석유공사 지질직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보면 지질학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에 대한 지식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해양학과 부전공을 하며 기본적인 해양학 지식을 쌓을 예정입니다. 학기 중에는 부가적인 것보단 전공 공부를 철저히 할 것이며 방학 중에는 공모전 같은 전공 관련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다면 전공 관련 경험을 쌓고 마땅한 기회가 없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영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2023년의 계획입니다. 2023년 학기 중에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미리 계획해둔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며 여름방학에 교환학생을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운다던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 공부를 한 뒤 2024년 하반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환학생의 목적은 고등학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환학생이라는 목표의 실현이기도 하며 2024년부터의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전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환학생에 가서는 취업 등의 고민은 잠깐 잊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행을 다니고 경험과 추억을 만들 것이며 교환학생 중엔 영어와 최대한 익숙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려 노력할 것입니다. 귀국하고 난 뒤에는 영어와 가깝게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학 성적을 확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의 계획입니다. 계획해둔, 계획해둔 강의 커리큘럼은 4학년 때 교양 과목 위주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2024년엔 교양 과목과 병행하여 한국석유공사 지원 시 가산점이 있는 응용 지질계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EMP 분야의 실무적인 부문을 체험할 수 있는 학부연구생이나 자소서나 면접에서 잘 풀어낼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인턴 기회가 있다면 지원할 것이며 여름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채용은 전공시험, NCS 시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 항목 전부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취업 준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취업을 한 뒤엔 광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광상은 유용한 광물이 모여있는 지대로 대표적인 광상으론 금광이나 철광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광상을 발견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취업하는 것도 갈 길이 먼 제가 어떻게 광상을 발견할 건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사라져 방황했던 1학년 때의 경험을 돌아보면 취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취업은 더 큰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광상을 발견하겠다는 목표에 살을 붙여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진로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며 필요한 역량으로 전공 지식 공부, 영어 공부 등의 다양한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역량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9월부터 지금까지 공모전에 참여하며 느낀 제일 중요한 역량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로 설계 공모전도 탈락하면 어쩌나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며 참가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진로 설계 공모전에 참가하여 전공 공부에 의미를 부여하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님들을 찾아가 겨울방학 때 야외 지질 답사를 계획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도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며 석유공사 취업과 광상 발견이라는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환경과학과 신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